자, 오늘 배울 단어는요, 이 단어는 생활 속의 읽기라는 부분이고요. 이 단어는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면서 글을 읽는 방법, 그리고 읽기의 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생활화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전체적으로 다 읽기 단원에 해당이 돼요. 거기 66조 맨 처음에 대단원 도입 부분부터 본문 시작할게요. 66조 교과서 펴보세요.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잘하는 길을 갈 때와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다르냐. 아는 길을 갈 때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다소 위축돼서 잘못하면 길을 헤맬 수도 있대요. 이거는 비유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치. 이걸 첫 번째 문단 묶어서 쓰세요. 아는 길을 갈 때와 모르는 길을 갈 때 차이점. 아는 길 갈 때, 모르는 길 갈 때 차이점. 자, 글을 읽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실은 얘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읽기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읽기의 과정과 원리, 지식을 갖춘 사람 보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거기다 묶어서 써야지, 그치? 잘 아는 길을 가는 사람과 잘 아는 길을 가는 사람과 비슷한 경우 했죠? 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자신감을 갖고 읽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자신감은 읽기 과정을 점검하며 조절하는 능력으로 연결이 된다. 여기까지. 자, 화살표에서 연결해 두시고 문단 정리하세요. 읽기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의 관계. 읽기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신감의 관계. 세 번째 문단.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려는 태도다. 거기 묶어서. 그치.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썼죠?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읽기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여기 묶으시고, 여기에는 뭐라고 쓰시느냐? 올바른 읽기 태도를 지니는 것의 필요성. 올바른 읽기 태도를 지니는 것의 필요성.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 끊고 쓰세요. 읽기의 가치를 알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것의 필요성. 읽기를 생활화하는 것의 필요성.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어떻게 하면 잘 읽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교과서 페이지는 70쪽 하시고요. 자, 거기 첫 번째 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관 정리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죠. 어떻게 하면 잘 읽을까라는 첫 번째 소단어. 거기 옆에다가 쓰세요. 갈래는 설명문이고요. 갈래 설명문. 그 다음 성격은 객관적 사실적. 그 다음 제재 씁니다. 제재. 중심 소재는요. 읽기의 본질과 읽기 과정에 따른 전략. 읽기의 본질과 읽기 과정에 따른 전략.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제 쓸게요. 주제. 읽기의 본질과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전략의 중요성. 읽기 전략의 중요성 하셨죠? 자, 그 다음 특징 두 가지만 써요. 특징 첫 번째. 읽기의 과정을 전, 중, 후로 나누어 설명. 그래서 읽기 전에 할 거, 읽는 중에 할 거, 읽은 다음에 할 거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징 첫 번째, 읽기 과정을 전, 중, 후로 나누어 설명했다. 두 번째, 예시글을 제시하고 읽기 과정에 따른 전략을 예시글에 적용해서 설명. 두 번째, 예시글을 제시하고 읽기 과정에 따른 전략을 예시글에 적용해서 설명. 했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자, 거기 첫 번째 제목 보시면 읽기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글을 읽어왔어요. 자, 하지만 읽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자, 읽기는 개념 들어가요.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언어 활동. 연결해서 개념 정의. 됐죠? 읽기는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언어 활동과 구분이 되는데, 즉 문자 언어를 사용한다. 여기 묶어서 쓰세요. 뭐라고 쓰냐? 듣기, 말하기와 구별되는 읽기의 특징. 듣기, 말하기와 구별되는 읽기의 특징.
자, 그런 점에서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음성 언어는 그 옆에 듣기 말하기 연결. 자, 그리고 이해 활동 묶어서 쓰세요. 말하기 쓰기와 구별되는 읽기 특징. 이해 활동 체크해 놓고 말하기 쓰기와 구별되는 읽기의 특징. 그래서 표현 활동, 거의 표현 활동은 뭐지? 그치, 말하기와 쓰기 이렇게 연결. 이해됐어요? 거기 지금 묶어놨는데 이해 활동이고 문자 언어 활용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읽기다. 보이죠? 자, 그래서 읽기 활동을 하는 여러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어린아이가 의미는 몰라도 여기서부터 묶어요. 어린아이가 의미는 몰라도 문자 하나하나를 보고 구분하는 것. 초등학생이 문장의 뜻을 풀이하는 것. 중학생이 글의 의미를 파악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건 여기까지 묶으시고. 묶었어요? 거기 묶어서 써요. 읽기의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또 계시죠? 읽기의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모두 읽기에 포함되는 경우. 읽기의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읽기에 포함되는 경우. 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읽기 활동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수준은 서로 다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요. 쓰세요. 읽기는 문자 언어를 사용해서 이해하는 활동이다. 썼어요? 읽기는 문자 언어를 사용해서 이해하는 활동이다. 그 다음, 자, 여기에서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걸 체크합니다. 읽기가 뭐? 그치, 이해 활동이래, 연결. 읽기는 글에 담긴 그 다음부터 줄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풀이하고 받아들이는데 여기 체크 했어요? 이거 동그라미 1. 그 다음, 자, 나아가서 글을 독자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일 체크했어요? 이거 두 번째, 두 개 묶어서 쓰세요. 읽기의 의미 했어요? 읽기의 의미 두 가지. 자, 그 다음, 즉 글을 이해한다는 것. 그 다음부터는 글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글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자, 그 다음 줄칩니다. 글의 내용을 독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비판한다. 요거 동그라미 1. 그 다음,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을 추리한다. 요거 2. 그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전개한다. 요거 3. 묶었어요? 자, 1, 2, 3은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써야 돼? 그치? 글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글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1, 2, 3인데요. 1, 2, 3. 그 과정이, 그치? 비판, 추리, 그리고 창조. 비판, 추리, 창조. 요 세 가지의 경우죠. 글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세 가지. 1, 2, 3 쓰시고요. 첫 번째 비판, 두 번째 추리, 세 번째 창조. 되셨죠? 자, 이러한 점에서 읽기는 글을 매개로 하여, 자, 거기 체크합니다. 읽기는 글을 매개로 하여 글쓴이와 독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거기 묶어서 써요. 글을 읽는 것은 나와 글쓴이, 독자죠. 아니, 독자란다. 그 작가죠. 나와 글쓴이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임. 글을 읽는 것은 나와 글쓴이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임. 그래서 끊고 문단 정리도 요거예요. 뭐라고 쓰시느냐? 읽기는 글을 매개로 하여 글쓴이와 독자가 의사소통하는 것. 이렇게 쓰면 돼요. 읽기는 글을 매개로 하여 글쓴이와 독자가 의사소통하는 것. 됐죠? 그 다음 짠.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치. 이제 중간 첫 번째 부분. 읽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소제목 붙어 있죠? 볼게요.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대?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 체크해 두시고, 이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이때 읽기 전략을 잘 활용을 하면, 연결해 두시고, 거기다 쓰세요. 효율적인 글 읽기에 필요한 독자의 자세. 자, 읽기의 전중 후 과정, 어느 한 과정에서만 특정한 전략이 활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읽기의 각 과정에 주로 활용될 수 있는 읽기 전략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대. 읽기 과정에 따라 각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거기까지 끊고 쓰세요. 효과적으로 글을 읽기 위해 필요한 독자의 자세.
효과적으로 글을 읽기 위해 필요한 독자의 자세 했죠? 자, 그 다음 읽기 전 과정 여기서부터 중간 투 시작입니다. 읽기 전에 뭐 하는지 잘 체크하세요. 자, 글을 읽기 전에는요, 먼저 독자가 뭘 해야 되느냐, 글의 제목, 소제목, 글에 포함된 그림, 도표, 글쓴이 등을 살펴봐야 된대요. 자, 거기다 써야죠, 그치? 글을 읽기 전에 살펴볼 요소들. 글을 읽기 전에 살펴볼 요소들. 요걸 하면 뭘 할 수 있느냐? 그 아래 보이죠? 바로 아랫줄에 글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해 두시고요. 자, 이때 예측한 내용은 읽기 중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끊으시고, 자, 거기 뭘 쓰시느냐? 읽기 전에 전략 첫 번째. 읽기 전 전략 1. 뭐냐? 그치. 내용 예측하기. 자, 읽기 전 전략 첫 번째 내용 예측하기 하셨죠? 두 번째, 자, 또한 독자는 글과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등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 됐죠? 배경 지식 활성화. 자, 그래서 읽기 전 과정에서 활성화된 배경 지식은 읽기 중 과정에서요, 뭐,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여기 화살표 연결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 끊고 전략 2죠? 전략 2. 뭐야? 배경 지식 활성화.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읽기 전 전략 2.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됐나요? 그 다음 읽기 목적과 관심 영역을 구체화. 여기 체크해 두시고, 요거는 뭐냐? 그 바로 아랫줄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봄으로써 화살표 연결.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읽기 과정을 조절해 나간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요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준 거고요. 거기에다가 쓰세요. 읽기 전 전략, 그치, 세 번째고요. 거기다 써요. 읽기 전 전략 세 번째. 읽기 목적과 관심 영역 구체화하기. 읽기 목적과 관심 영역 구체화하기.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에 들어왔다라는 수필이에요. 수필. 거기 갈래 여기 간단하게 써세요. 갈래는 수필이고요. 갈래 수필. 그 다음 성격. 성격은 사실적, 회상적. 사실, 회상적. 주제. 자전거를 통해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 주제. 자전거를 통해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 했나? 특징 첫 번째,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 두 번째, 심리를 솔직하게 서술. 첫 번째, 과거 회상하는 내용. 두 번째, 심리 솔직하게 서술. 됐죠? 자, 봅시다. 내용.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라는 수필. 자, 초등학교 6학년 때 추첨으로 중학교로 배정받고 보니 읍내에 둘 있는 중학교 중에서 공립이었고 아버지와 형이 졸업한 전통 있는 학교였다. 자,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때처럼 걸어서 다니기는 힘든 거리. 요거 첫 번째. 그 다음 버스가 다니지 않았고 자가용은 물론 없었다. 두 번째. 됐어요? 그걸 묶어서 쓰세요. 나에게 묶어서 나에게 자전거가 필요하게 된 이유. 나에게 자전거가 필요하게 된 이유. 자, 내 고향은 분지여서 산으로 둘러싸인 읍내는 평탄했고 집집마다 자전거 없는 집이 없었다. 그렇긴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사주는 부모는 극소수였다. 왜? 가난해서. 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인용 자전거의 삼각 프레임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고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진행하는 고개를 연상케 하는 자세로 자전거를 탔는데 나는 그런 아이들이 부럽기도 했고 왜 부러웠을까? 나한테는 자전거가 없으니까. 그치? 자, 그리고 경망스러워 보이기도 해서 왜 자전거 타는 자세가 웃기니까. 자, 그래서 운동신경이 둔하다는 핑계로 자전거를 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 아예 그냥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슨 얘기야? 반드시 자전거를 타야 할 처지가 됐다는 뜻이죠. 거의 체크. 자전거를 타야 할 처지에 놓임. 자전거를 타야 할 처지에 놓임. 내가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 큰 집에서 빌린 자전거는 읍내로 출퇴근하는 아버지의 자전거보다도 더 무겁고 짐바지가 큰 농업용 자전거였다. 학교가 멀어져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런 의미죠. 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거 이제 봅시다. 자, 이 글을 읽기 전에 독자는요, 거기 체크합니다. 글의 제목, 글쓴이, 자전거, 그림 등을 먼저 살펴봅니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읽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요소들. 읽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요소들. 했어요? 자, 그 다음, 이를 통해 이 글이, 그 다음 줄 쳐요. 자전거와 관련된 글쓴이의 삶의 일화 묶어서 씁니다. 제시된 글의 제재. 제시된 글의 제재. 중심 소재죠? 제시된 글의 제재. 자, 그런 그림을 예측해 봤대요. 예측 쓰시고, 예측 뭐야? 아까 읽기 전에 있었죠? 거기다 쓰세요. 읽기 전 과정의 전략 첫 번째. 읽기 전 과정의 전략 1. 자, 또 독자는 그 다음 자전거와 관련된 지식이나 자전거를 타본 경험 등 요거 묶으시고 뭐라고 쓰시느냐. 제시된 글을 읽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 제시된 글을 읽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 첫 번째. 했어요? 배경 지식 첫 번째.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배경 지식을 활성화했대요. 이것도 했던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읽기 전 과정의 전략 2. 읽기 전 과정의 전략 2. 자, 글쓴이에 대한 배경 지식. 예를 들어서 또 줄칩니다. 글쓴이가 쓴 다른 글을 알고 있는 경우 그 내용. 자, 요것도 필요한 거. 배경 지식 2죠. 얘는 배경 지식 2. 제시된 글을 읽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 2. 제시된 글을 읽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 2. 됐죠? 자, 그리고 독자 스스로 그 다음 줄칩니다. 자, 다운표 안에 있는 거. 자전거가 글쓴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자, 묶어서 쓰세요. 관심 영역의 구체화를 위한 질문. 관심 영역의 구체화를 위한 질문. 자,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봄으로써 자, 거기 마지막 글을 읽는 목적과 관심 영역을 구체화. 여기 묶어서 씁니다. 요거 몇 번째였지? 그치? 전략 세 번째. 읽기 전 과정의 전략 3. 읽기 전 과정의 전략 3. 귀찮겠지만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자, 요거 이 글을 읽는 목적, 관심 영역 구체화는요. 읽기 전 과정의 전략 세 번째. 됐죠? 그래서 거기까지 끊고. 자, 문단 정리합니다. 읽기 전 전략을 적용해서 제식을 읽기. 읽기 전 전략을 적용해서 제식을 읽기. 했죠? 자, 그 다음 이제 읽기 전 끝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읽기 중 과정입니다. 읽는 중. 자, 그래서 여기는 중간 3. 시작. 자, 글을 읽으면서 독자는 그 다음 읽기 전에 자신이 예측했던 내용이 글 속에 여기까지 줄 치시고요. 있는지 확인을 한대요. 이 확인하는 게요. 거기 아랫줄. 자, 연결.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 요것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여기가 이번에는 읽기 중이에요. 읽기 중에 전략 첫 번째. 읽기 중 전략 1. 여기는 뭐야? 짝대기하고 써야지.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 읽기 중 전략 첫 번째.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 하셨죠? 그 다음 핵심어와 핵심 문장의 주의를 집중하며 글의 중심 생각을 명료화할 수도 있다. 자, 이때 그래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단어. 요게 뭐야? 요게 사실은 핵심어일 그 확률이 높죠. 거기 쓰세요. 핵심어일 확률이 높은 단어. 자, 이걸 통해서 핵심어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은 삭제한다 그랬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핵심 문장 찾는 방법. 핵심 문장 찾는 방법. 자, 그리고 거기까지 끊으세요. 자, 읽기 중에 전략 두 번째. 읽기 중 전략 2 하고 씁니다. 중심 생각 명료화하기. 읽기 중 전략 2 중심 생각 명료화하기. 됐죠? 그 다음 문장 및 문단의 연결관계를 고려해서요. 이번에는 그치 구조를 파악하래요. 구조 파악. 됐어요? 그래서 요거 세 번째. 자, 읽기 중에 전략 3. 요번에는 글의 구조 파악하기. 쓰고 계시죠? 자, 읽기 중 전략 3. 글의 구조 파악하기. 그 다음
그래서 생략된 부분을 독자가 보완하는 추론활동도 할 수 있는데, 추론이란 거기 보이죠? 글에 제시된 정보와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거기 묶어서 쓰세요. 뭐라고? 그치? 추론할 때 필요한 요소, 추론할 때 필요한 요소, 그리고 그 뒤에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해서 이해하는 일, 요게 추론활동의 개념, 추론활동의 개념, 추론활동의 개념. 자, 그래서 독자는 글쓴이의 거기 중치입니다. 글쓴이의 의도와 관점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 요게 뭐야? 효과.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의 효과.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의 효과 하고요. 거기까지 하시고 썼어요? 자, 추론하기 효과. 그 다음 읽기 중 전략 네 번째죠. 요번이 읽기 중 전략 네 번째 하고 쓰세요. 생략된 내용, 그치?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됐죠? 그래서 또다시 제시글이 나왔습니다. 아, 귀찮아. 아, 이런 거 연락 많이 갖다 놨어. 자, 제시글, 한복을 우리 전통문화의 꽃으로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자, 갈래 체크. 설득 중심의 글. 설득 중심이니까 주장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설문. 설득 중심의 글이고요. 성격은 설득적. 성격 설득적. 주제. 한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자. 한복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하자. 특징 두 가지 씁니다. 특징 첫 번째,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 있음.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 드러나 있음. 두 번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 두 번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을 보죠.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 곳곳에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자, 여기 첫 번째 문장 거기다 쓰세요.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죠.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 하셨나? 자,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회의와 국가 행사를 이용하여 한국 문화를 진흥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취지는 환영할 만하네. 자, 여기까지 세 줄 묶어서 여기 처음 하고 끊고 쓰세요.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증가.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자, 그 다음부터 중간이에요. 중간. 자, 하지만 한식과 같은 일부 대상에만 관심과 지원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야. 자, 거기까지. 자, 줄치고 있죠? 한식과 같은 일부 대상에만 관심, 지원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래. 자, 보기 묶어서 쓰셔야지. 그치? 뭐라고 써? 현재 실태, 현 실태의 문제점. 현 실태의 문제점. 했죠? 자,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전통 문화가 존재하는데 특히 한복 체크, 제재. 한복 체크, 제재, 핵심 제재. 한복의 경우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조사한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 설문에서 1위를 한식과 유사한 득표율로 2위를 기록을 했어요. 줄칩니다. 한복의 위상을 고려해서 한복에 대한 관심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건 누구 생각이야? 그치, 글쓴이 생각이야. 그걸 묶어서 쓰세요.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의 주장. 한복의 장점을 잘 살려서 본격적 지원을 뒷받침한다면 그 다음 조치죠. 한국 문화의 진흥에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올 쓰리라. 있으리라. 여기까지. 그런 생각. 여기까지 묶어서 쓰세요. 이거는 자신의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 자신의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 하고 끊고 거기다 써야지. 그치? 한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 문단 정리해요. 한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 했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1인 1 한복 갖기와 같은 생활 속 캠페인 거기 묶으시고 거기 묶어서 쓰세요. 한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한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1. 자, 요걸 진행하면 보다 빠르고 확실한 효과가 발생할 거고요. 또한 전통 한복 축제, 요거 두 번째 방법 2. 한복을 입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한 방법. 그 다음 대중매체에서 한복을 자주 노출하는 것. 자, 요것도 방법 세 번째. 특히 국가 공식 행사에서 주요 인사들이 한복을 갖춰 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한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끌어올리는
자, 그럼 획기적 시도가 될 거래요. 나아가 세계적인 한복 브랜드 육성하는 거, 요거 방법 4번째. 했죠? 자, 이렇게 육성하는 것도 보다 직접적인 지원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래요. 여기까지 끊으시고 딱 봐도 방법이지, 방법. 한복을 지원하는 방법 4가지. 한복을 지원하는 방법 4가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복을 지원하는 방법 4가지고요. 여기까지가 중간. 아까 앞에서부터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요 3줄이 끝부분. 자, 그 다음 봅시다. 문화의 근본인 전통 의복은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필수적 요소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문화의 고부가 가치를 선도한다. 그게 이유인 거야.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한복을, 거기 첫 번째 문장, 마지막에. 요거 묶어서 뭐라고 쓰냐? 한복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의, 한복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의 재강조, 다시 강조. 자, 한복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재강조. 앞으로 한복이 한국 문화의 꽃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마지막 끝에 끝 문장.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필수적인, 정리합니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필수적인 전통 의복. 했죠? 이 지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읽기 중이랑 또 연결해야지. 아, 귀찮아. 봅시다. 독자는 이 글을 읽기 전 제목과 사진을 보고 이 글이 한복을 우리 전통문화의 꽃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담은 그림을 예측했어요. 이건 읽기 전. 자,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걸 체크합니다. 독자의 예측이 맞는지 확인. 자,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짚어볼 수 있다. 요거뿐만 아니라 하나 더. 그 아래 보시면 새로운 정보도 수용할 수 있었다. 이 2가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쓰세요. 읽기 전, 중, 전략의 적용과 효과. 읽기 전, 그리고 중, 전략의 적용과 그 효과. 읽기 전, 읽기 중, 전략의 적용과 그 효과. 자, 그 다음 중심 생각은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한복처럼 반복되는 핵심어, 한복의 위상을 고려해 한복에 대한 관심 지원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복이 한국 문화의 꽃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 같은 핵심 문장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명료할 수 있겠더라. 거기 묶으시고 거기 묶어서 써야지.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통해,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통해 중심 생각 명료화.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통해 중심 생각 명료화 하셨죠? 자, 이를 통해 이 글의 중심 생각을 우리의 전통 문화인 한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대요. 요게 핵심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거기다 마지막 쓰세요. 제시글에 대한 중심 생각 명료화하기의 적용. 제시글에 대한 중심 생각 명료화하기의 적용. 하셨죠? 자, 그 다음 장. 자, 글의 구조 파악을 통해서는요, 글 속의 중요 내용을 긴밀하게 조직해 볼 수 있다. 이 글의 경우 앞부분에서는 체크합니다. 현실의 문제점을 밝혔다. 요거 처음. 자, 밝히고 이어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했다. 대안 제시 요거 중간. 그 다음 글을 끝맺는 부분에서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그치, 요거 끝부분. 그죠? 자,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글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글의 구조를 파악했다라는 건 처음, 중간, 끝 그 부분의 내용, 관계를 파악했다는 뜻이에요. 자, 독자는 글에 제시된 그 다음 체크합니다. 중심 생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긴밀히 연결할 수 있다. 자, 요게 효과지, 효과. 무슨 효과? 글 구조 파악하기의 효과. 구조 파악하기의 효과고요. 거기다 쓰세요. 문단 정리, 구조 파악하기의 효과 쓰셨으면 여기까지 제시글에 대한 구조 파악하기 적용. 제시글에 대한 구조 파악하기 적용. 그 다음 문단. 이 글의 글쓴이는 한복의 장점을 잘 살려서 본격적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한국문화진흥에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 조치죠. 한복의 장점이 무엇인지, 요게 생략된 거 거기다 쓰세요. 생략된 내용. 그것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에 독자는요, 그 다음부터 묶어요. 자신의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한복이 지닌 시각적 아름다움을 떠올리고 한복의 장점이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점이 아닐까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대요. 자, 여기 묶어서 쓰세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의 예.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의 예.
자, 그리고 문단 정리 끕니다. 거기서 끊어서 씁니다. 제시글에 대한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적용. 제시글에 대한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적용. 했죠? 자, 이제 마지막 읽기 후 과정. 읽은 다음에 뭐 하냐? 여기는 이제 중간, 이제 네 번째죠. 중간사. 자, 글을 읽은 후에는요, 거기 줄칩니다. 글 전체에 대한 의미를 구성해 볼 수 있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종합적인 이해 과정. 그 다음, 자, 읽기 중에 수용한 정보 요약. 요거 첫 번째. 그 다음, 글 전체의 구조를 그림 등으로 보기 쉽게 정리. 요거 두 번째. 두 개 묶어서 쓰세요. 의미 구성 방법. 했죠? 자, 이렇게 구성한 글 전체에 대한 의미를 바탕으로 그 다음 독자는 글의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요거는 효과지, 효과. 거기다 쓰세요. 글 전체에 대한 의미 구성의 효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단 역시 끊고, 요번에는 읽기 후죠. 읽기 후의 전략 첫 번째. 뭐라고 써? 글 전체에 대한 의미 구성하기. 됐죠? 두 번째. 자, 그리고 읽기 전 독자가 설정했던 읽기의 목적이 그걸 줄치죠. 읽기의 목적이 읽기를 통해 실제로 어느 정도 성취되는지 평가해봐서 그 아래 성취 정도가 미진한 경우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다. 이렇게 연결. 됐죠? 거기 묶어서 읽기 후 전략 두 번째 하시고요. 읽기 후 전략 두 번째, 읽기 목적에 대한 성취도 평가하기. 했나? 그 다음. 자, 한편 독자는 읽기의 결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을 해본대요. 그게 뭐냐고 아래 보시면 독자 입장에서 평가, 그렇게 연결. 요게 적용 방법 첫 번째. 그 다음 그 옆에 자신만의 새로운 생각을 전개. 요게 적용 방법 두 번째. 그 다음 그 옆에 비슷한 유형의 글을 추가로 읽어본대요. 요게 적용 방법 세 번째. 자, 이러한 읽기의 결과는 결국 의미 있는 읽기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요게 읽기 후의 전략 세 번째고요. 읽기의 결과 적용하기. 하고 계시죠? 읽기 후 전략 세 번째, 읽기의 결과 적용하기. 아, 참 귀찮은 단어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그래서 앞에 제시한 한복을 우리 전통문화의 코치로 읽은 후 독자는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글 전체에 대한 의미를 구성할 수 있었대요. 주장이 이거고요. 근거 이거고요. 대안이 이거예요. 이게 핵심 내용이죠? 거기 묶어서 여기까지 뭐라고 쓰냐? 제시글에 대한 전체적 의미 종합하기 적용. 했죠?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읽기 목적 보이죠? 읽기 목적에 대한 성취 정도 평가를 통해 독자는 자신의 읽기 목적, 예를 들어 거기 글쓴이가 여기 여러 전통 문화들 중에 한국을 강조하는 데서 알아봐야겠어. 요거. 자, 그래서 평가해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여기는요. 제시글에 대한 읽은 목적의 성취도. 평가하기 적용. 됐죠? 자, 여기서 나아가 독자는 읽기의 결과를 적용하여 한복에 대한 글쓴이 관점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 중요하죠. 글쓴이가 제안한 대안을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여기 묶어서 뭐라고 써? 독자 입장에서의 평가. 글쓴이에게는 반대되는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독자 입장에서의 평가. 자,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 한복문화 발전 혹은 전통문화 진흥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펼쳐보는 등등등 읽기의 결과를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의미 있는 읽기를 완성하게 된다. 여기까지 끊고 뭐라고 써? 거기다 쓰세요. 제시글에 대한 읽기의 결과 적용하기.
제시글에 대한 읽기의 결과 적용하기의 적용. 읽기의 결과 적용하기 적용.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는 글 읽기를 통해 체크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는다. 요거 읽기의 효용성 첫 번째. 읽기의 효용 1.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 효용성 2.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타인과 만나며 더 넓은 세계 경험한다. 효용 3. 자, 이러한 만남을 더욱 즐겁고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 어떻게, 어디 있니? 사라졌어. 어디 갔어? 글을 읽은 후 자신의, 어디 갔어? 글을 읽을 때, 여기구나. 미안해. 글을 읽을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읽은 후에는 깨달음이나 생각을 적어두는 것, 정리해두는 것. 됐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요게 읽기 전, 중, 그리고 후의 전략을 요약해 준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마지막 쓰세요. 읽기의 효용과 효율적 읽기를 위한 전략 및 활용. 다시 마지막 읽기의 효용과 효율적 읽기를 위한 전략 및 활용 하셨어요? 자, 거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학습 활동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이죠? 읽기 전, 읽기 중, 그리고 읽기 후. 이딴 식으로 나눠놔서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지. 얘를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게 문제로 나와. 자, 첫 번째, 요거 예측한 거고요. 두 번째 여기 써야지. 뭐야? 배경 지식의 활성화. 썼죠? 배경 지식의 활성화. 그 다음, 요 부분은, 그치, 뭐라고 써? 읽기 목적과 관심 영역의 구체화. 됐죠? 그 다음에 읽기 중 과정 갑니다. 첫 번째 요 부분은, 그치, 예측한 내용 확인한 거였고요. 두 번째, 요거 뭐 하는 거였지? 중심 생각의 명료화. 했죠? 세 번째, 요 부분은, 그치, 글의 구조를 파악했다. 글의 구조 파악. 그 다음 요 부분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추론 과정이었고요. 마지막, 자, 이번에는 읽기 후 과정. 자, 요 부분은 글 전체에 대한 의미 구성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뭐였어? 자, 쓰세요. 읽기 목적에 대한 성취 정도 평가. 그 다음 세 번째, 읽기 결과의 적용. 그래서 각각 요 상황에 대한 여기 전략들 정리해서 연결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학습 넘어가셔서. 자, 다음을 통해서 글쓴이와 독자의 관계를 떠올려보고 빈칸 완성하라 했잖아요. 그치, 여기가 글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독자는 적극적으로 이해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글이 매개체고요. 자, 그래서 글을 매개로 하여서, 그치, 서로 둘이 의사소통하는 거.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만화 내용을 봤더니 글을 읽기 전에 활용한 읽기 전략이 뭔지 확인을 해보고 이러한 전략을 활용한 효과까지 체크를 하래요. 첫 번째 여기에서 활용한 거는, 그치, 예측. 두 번째, 그 사람이네. 여기 뭐야? 배경 지식의 활성화. 했죠? 이거 관심 갖고 봐야겠어. 얘는 뭐야? 요거는 읽기 목적과 관심 영역의 구체화. 했어요? 읽기 목적과 관심 영역의 구체화. 자, 그래서 이러한 읽기 전략을 활용했을 때 효과까지 거기다 쓰세요. 본격적인 읽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읽기 과정을 조절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본격적 읽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읽기 과정을 조절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지문 보시면 읽기 전략을 활용해서 글을 읽어보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래. 진짜. 자, 코끼리 나옵니다. 자, 코끼리 첫 번째 문단 정리하세요.
자, 코끼리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알코올을 마신다는 사실 보고. 됐어요? 코끼리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알코올을 마신다는 사실이 보고됨. 됐나요? 보고됨.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여기까지. 두 번째 문단이 재밌는 결과가 나왔대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실험 결과 코끼리들이 알코올을 찾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임이 드러남. 코끼리도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는다는 얘기야. 실험 결과 코끼리들이 알코올을 찾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임이 드러남. 마무리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단 정리 쓰세요. 밀림 개발, 생활 공간 포화로 인한 밀림 개발 그리고 생활 공간 포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취한 코끼리 수가 늘고 있음. 했어요? 밀림 개발, 생활 공간 포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취한 코끼리 수가 늘고 있음. 코끼리들이 술을 쳐드시고 다니는군. 자, 그 다음 첫 번째. 자, 그래서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찾아서 중심 생각을 명료화를 해보면 첫 번째 핵심어는요, 그치, 코끼리 나와야 되고요, 알코올 나와야 되고요, 그치, 스트레스. 됐죠? 자, 그 다음 핵심 문장 하나 나와 있어요. 코끼리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알코올을 마신다는 거다. 요거 말고 중심 문장 두 개 더 있어요. 첫 번째 쓰세요. 요즘 아프리카에서는 해마다 알코올에 취한 코끼리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요거 쓰셔야 되고요. 요즘 아프리카에서는 해마다 알코올에 취한 코끼리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 개발이라는 구실 아래, 거기 보이죠? 바로 그 다음 문장. 개발이라는 구실 아래 자꾸만 코끼리의 생활터전이 밀림이 파헤쳐지는 데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생활 공간마저도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코끼리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 여기 문장인데 좀 긴데, 여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거가 핵심 문장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써두셔야 돼요. 아이고, 넘어가면 안 되고. 됐어요? 자, 요 세 가지 핵심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중심 생각 써야죠. 여기다가 밀림 개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코끼리들이 알코올을 찾아 마시고 취하고 있다. 자, 중심 생각. 밀림 개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코끼리들이 알코올을 찾아 마시고 취하고 있다. 하셨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한 바는 뭔지를 어떻게, 그치, 아이고, 추론하라 했잖아. 추론. 거기다 쓰세요. 글쓴이는 코끼리가 알코올을 섭취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와 함께 코끼리가 환경개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임을 알리고자 이 글을 썼을 것이다. 이래야 추론이죠. 자, 그 다음 3번 읽기의 결과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용을 해볼 거래요. 글쓴이는 코끼리가 스트레스로 인해 알코올을 찾았다고 했는데 다른 동물도 어떻게 할지 궁금해. 다른 걸 찾아 읽어봐야겠어. 여기는 아이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는데 요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읽고 글을 읽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또 얘기를 해보래네. 자, 송나라 정의가 말했대요. 자, 정의왈 논어를 읽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논어를 읽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논어 한 줄을 읽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논어를 읽고 너무 즐거운 나머지 자신 모르게 춤도 춘대요. 자, 거기다가 정리해서 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논어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고, 두 번째 사람은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논어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고, 두 번째 사람은 논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논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서 나아가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어 자신도 모르게 춤을 추었다. 글을 읽을 때에는 세 번째 사람처럼
세 번째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그를 이해해서 자신만의 의미를 만드는 자세를 지녀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자, 그 다음 장은 어휘네요. 요거는 기억. 답만 체크하죠. 기억.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들어. 그 다음에 여기 여분, 여지, 분지 됐죠. 그 다음에 획기적, 그 다음 명시적 이런 단어들은 꼭 알아두세요. 자주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2-1 첫 번째 단원 어떻게 하면 잘 읽을까 마무리했습니다. 자, 좀만 있다가 2-2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절 이 부분 공부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원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절 부분이에요. 여기는 뭐 한국의 정원과 오스트리아의 정원, 중국의 정원을 잘 보세요. 거기 뒤에 요 단원의 소단원에서 나오는 게 정원에 관련된 얘기라 사진들이 나왔고요. 요것도 역시나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읽기 전, 중, 후 과정 그리고 읽기 전략 활용해서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문제가 나와요. 일단 여기 옆에 제재 정리부터 간단하게 갈래는 설명문이고요. 성격은 사실적 예찬적 그 다음 제재 예찬이란 말은 아시죠? 대상에 대한 찬양하는 거. 그 다음 제재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정원 됐죠? 주제 씁니다. 주제 정원에 반영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연 친화적인 성정 됐어요? 정원에 반영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연 친화적 성향 특징 2가지 씁니다. 첫 번째 중국 유럽의 정원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특징을 설명함. 중국 유럽의 정원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특징을 설명함. 두 번째 전통 정원의 특징을 우리 민족의 성정과 관련지음. 두 번째 전통 정원의 특징을 우리 민족의 성정과 관련지음.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볼게요. 처음 부분 첫 번째 문장 처음 시작이에요. 우리 민족은 태고적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런 뜻이에요. 태고적. 처절한 투쟁이나 도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반도라는 삶의 터전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한대의 혹독한 추위나 열대, 참기 어려운 더위도 없었으며 건조한 사막의 목마름도 없다. 대신 자 줄칩니다. 뚜렷한 사계가 있고요. 요즘은 아니지. 자 맑고 깨끗한 바다가 육지와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계곡물이라면 어떤 것도 식수로 다 이용이 되었고요. 산 위에 자라온 식물은 그대로 약초가 되었다. 여기까지 묶어서 요게 뭐냐? 바로 뒤에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체크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하늘이 준 자연환경이다 이 뜻이야. 자 그래서 천혜의 자연환경. 자, 이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은 자연의 리듬을 말없이 느끼고 수용하며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기 체크합니다. 자연이란 을의 아름다운 것이고 자연의 인간의 생활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니고 살아왔다. 그래서 거기 묶어서 쓰세요. 요 인식은요. 자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했어요? 거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자,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중간 첫 번째 중간 1. 한국인의 생활터전은 이렇듯 아름답고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유고요. 자, 여기를 어디랑 연결하냐? 그 아래 보세요. 정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특별히 수목이나 경물을 정원에 옮겨다 놓지 않아도 됐어요. 자, 때로는 필요에 따라 약간의 공작물을 들여놓아 인공을 첨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기 자연, 수능적인 조언 방식.
요게 이유죠. 여기 연결하셔서. 자연 수능적인 조원 방식, 조원 방식이라는 게 정원이나 공원, 유원지를 만드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대요. 왜? 한국인의 생활터전 자체가 아름답고 풍요로워서. 이해되죠? 요게 이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하게 수목이나 경물을 정원에 옮겨다 놓지 않아도 된다. 옮겨다 놓는 거를 요거는 인공적 방식이죠. 인공적인 정원 조성 방식. 인공적인 정원 조성 방식. 자, 하지만 우리는 자연 수능적이다. 그쵸? 거기다 묶어서 쓰세요. 그래서 요게 한국 정원의 특징 첫 번째. 한국 정원의 특징 1. 한국 정원 특징 1. 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대. 자, 이러한 한국 정원의 조원 방식은 낙향했단 말 알죠? 시골로 옮긴 그런 선비들의 정원은 물론이고 궁원은 궁중의 정원이야. 궁중의 정원도 여러 방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요게 뭐야? 한국 정원의 특징 첫 번째. 한국 정원의 특징 1. 어떤 방식? 자연 수능적 조원 방식. 됐죠? 한국 정원의 특징 1. 자연 수능적 조원 방식. 그 다음 고려시대의 정원은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예를 찾기는 어렵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숭상하는 전통은 조선시대의 정원으로 이어졌어요.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쇠원 체크하시고 조선시대 정원의 예 첫 번째. 조선시대 정원의 예 첫 번째. 조선시대 정원의 예 첫 번째. 자, 그 다음 묶으세요. 정원 담장 밑에 뚫린 숲으로 흘러드는 계류는 이 정원이 수용되기 전부터 흘러내리고 있던 장원복의 계류이고 광풍과 아래 암기를 스쳐내리는 폭포수는 계곡이 흐를 때부터 거기는 자연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계곡의 나무와 대나무 숲은 내내 자생하고 있었고 그 위쪽 너머로 멀리 보이는 무등산 영봉도 태고 쪽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거기까지 묶으세요. 묶어서 쓰세요. 요게 소세원의 모습이에요. 소세원의 모습 쓰시고 땡땡.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과 조화된 정원의 모습. 자, 소세원의 모습 하시고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과 조화된 정원의 모습. 했죠? 자, 소세원을 지은 양산보는요, 이 아름다운 거기 자연의 한 부분에 담을 둘러치고 그 안쪽을 자신의 정원으로 삼았던 거다. 거기 묶어서 써요. 요게 소세원의 조성 방법. 자, 그가 정원을 꾸밀 때 한 일은 광풍각, 제월당을 짓고 화단을 조성한 것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요. 자, 거기다 문단 정리. 한국 전통 정원의 특징이 드러난 소세원. 됐죠? 자, 그 다음 소세원 주인은 당초 이곳을 거처로 잡고 정원을 꾸밀 때 주변 일대의 계류와 폭포와 바위와 나무를 감상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무등산 영봉까지도 감상의 대상에 넣었던 거래요. 자, 이렇듯 소세원은요, 줄치죠. 특별히 조성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자연의 일부를 정원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 묶어서 써요. 조원 방식을 통해 드러난 소세원의 특징. 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자연 수능적 방식으로 조성된 소세원 특징. 했죠? 소세원 설명 한번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예예요. 누구냐? 전남 완도 보길도에 있는 부용동 정원. 요게 두 번째 예예요. 자, 조선시대 정원의 예 2. 부용동 정원은요, 소세원보다도 훨씬 더 자연적이고 얘는 개방적이래요. 자연적 개방적 체크하시고 요거는 부용동 정원 특징 1. 자, 부용동 일대에는 수목울창한 격자봉에서 발원한 계류가 흐르고 있고요. 군데군데 크고 작은 바위들이 있고요. 낙향한 고산 윤선도. 아주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조작가죠. 자, 윤선도가요, 계곡물을 가두어 세연지를 조성하고 연못 만들었다는 얘기네. 그치? 그리고 부용동 일대를 정원으로 탈바꿈시켰대요. 여기 묶으셔서. 묶었어요? 거기다 쓰세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이용해 만든 부용동 정원.
그 아래 그림 보이죠? 아, 그림이란다. 사진 보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이쁘네. 자, 그래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용해서 만든 부영동 정원. 담으로 둘러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인공적 성물로 장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원인지 분명하지도 않을 만큼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룬 거기. 짜잔,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었다. 거기 체크하시고 부용동 정원의 특징 2, 부용동 정원 특징 2 하시고 거기 옆에다 쓰세요. 문단 부용동 정원의 특징, 부용동 정원의 특징 하셨어요? 부용동 정원의 특징. 자, 그 다음 자,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원은 산세, 그 다음에 계류의 흐름, 바위와 수목의 상태 등 그 다음부터 묶어요. 산천의 모습을 여기서부터 산천의 모습을 더듬어서 그중 경관이 좋은 한 대목을 골라 거기에 약간은 쉼터를 짓고 나무와 돌을 정돈하는 정도로 꾸몄을 뿐 자연의 질서를 심하게 흐트리거나 조작하지는 않았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한국 정원의 조성 방식, 한국 정원의 조성 방식 하고 땡땡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용. 한국 정원의 조성 방식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용.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줄 쳐요. 정원과 자연의 경계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 한국 정원의 특징 하고 한국 정원의 특징 땡땡 개방적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개방적 자연과의 조화. 한국 정원 특징.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또 묻죠. 정원처럼 인공적으로 조성한 곳이라 할지라도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경물 또한 원래의 모습을 있는 것이 진실로 즐길만하다. 자, 묶어서 쓰십니다. 자연을 존중한 옛사람들의 생각. 자연을 존중한 옛사람들의 생각. 됐죠? 끊고 문단 정리하십시오. 자연과 조화를 이룬 한국 정원. 한국 정원 나왔으니까 또 딴 나라 정원 나오겠죠? 자연과 조화를 이룬 한국 정원.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이죠? 중국 정원이네요. 자, 이웃나라 중국의 정원 체크합니다. 중국의 정원 그리고 우리나라 정원. 얘네 두 개가 서로 대조적이야. 대조 체크해 두시고요. 중국의 정원은 인위적. 얘는 자연적. 이해됐죠? 자, 중국 정원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정원의 면모가 더 여실히 드러나는데,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자, 그 다음 중국 정원 대부분은 석가산을 쌓고요. 태호석으로 바위 풍경을 조성하고요. 대규모의 인위적 공간이 주된 풍경을 이루고 있다. 거기 묶어서 쓰십니다. 뭐라고? 우리나라 정원과 대조되는 인위적인, 인공적인 거야. 우리나라 정원과 대조되는 인위적인 중국 정원. 했죠? 자, 그 다음 중국의 대표적인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어디 갔어? 소주의 졸정원, 성도의 두보, 초당. 요게 중국 정원의 예죠. 묶어서 쓰세요. 중국 정원의 예. 대부분 분경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다음부터 묶어요. 전체 평면이 담으로 구분된 크고 작은 공간 속에 여러가지 감성용 건물들을 진열해 놓고 있어서 밀도 높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배치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정원 입구에 들어서도 정원의 경치가 잘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담장에 뚫린 몇 개의 문을 통하고 나서야 비로소 태호석, 석가산, 연못이나 정자 등등등 어우러진 본격적인 정원 경관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숨겨놓은 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여긴 뭐라고 써? 그치? 중국의 조원 방식. 결국 감상자의 시선 범위는 항상 일정한 공간 속에 머물게 마련이야. 그래서 중국의 정원은요. 자, 그 주인에 의해서 연출된 연극 무대 같은 거다. 비유한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중국 정원에 대한 비유 1. 비유 1. 자, 그리고 수목이나 경물들은 거기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 선택되고 배치된 소도구. 이렇게 연결. 배치된 소도구. 요게 중국 정원에 대한 비유 2. 중국 정원에 대한 비유 두 번째. 하셨죠? 자, 소도구. 자, 이 점은 인간의 의지에 앞서서 그 다음부터 자연 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착용의 원리를 이용하여 정원의 범위를 끝없이 확대. 거기까지 묶어서 써요. 중국의 정원과 대조적인
중국의 정원과 대조적인 한국 정원의 특징. 중국의 정원과 대조적인 한국 정원의 특징. 자, 그럼 우리 방식과 확실히 다르대.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뭐야? 자, 한국 정원과, 그치? 중국 정원과의 차이점이죠. 한국 정원과 중국 정원의 차이점.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다른 부분 중간 투 들어갑니다. 중간 투. 자, 우리나라의 옛 정원에서요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특징은 거기 유럽이나 다른 나라 전통 정원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뭐가 없대? 분수가 없대. 두 개 서로 대조죠. 거기 대조 화살표 체크해 두시고요.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쓰느냐? 분수의 유무. 분수의 유무. 그리고 뒤에 보면 위세 과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의 유무. 자, 분수 유무 그리고 위세 과시의 유무에 있어서 서로 대조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무 있고 없고. 자,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다는 분수가 없대요. 우리는 분수가 없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한국 정원의 특징. 한국 정원의 특징.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장치가 없음. 왜냐면 얘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치? 자, 한국 정원의 특징 쓰시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장치가 없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장치가 없음. 섬들의 정원에는 물론이고요. 궁원에서조차 분수가 있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현재 덕수궁 속조전 앞에 분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영국 사람이 만든 거래요. 영국인이 만든 거. 우리나라 작품이 아니야.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전통 방식 아니고. 자, 그래서 그것은 대한제국 당시에 영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양식이 아니래요. 거기까지 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요? 분수가 없는 한국정원. 분수가 없는 한국정원. 이게 왜 우리의 특성이냐? 거기 보이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자연의 법칙인 거야. 자, 그러므로 한국인에게 있어 거기 물을 하늘로 솟구치게 하는 것은 물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야. 그것은 곧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게 자연의 법칙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죠. 굳이 물의 흐름을 감상 대상으로 삼고 싶을 때면 분수 대신 뭘 만들어? 그치, 폭포를 만들었대.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폭포는 거기다 쓰세요. 폭포는 물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존재. 폭포. 그러니까 이 폭포랑 분수랑 대조적이지, 그치? 폭포. 물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음. 그래서 분수와 대조. 했죠? 창덕군 후원의 옥류천 폭포가 그렇고요. 부영지, 애련지 같은 연못에 토사구를 높여서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게 했던 것도 그 예예요. 자, 정원에서 인공적 시설물이 자연의 순리를 어긴다거나 인위적인 정원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한국인들의 심성. 거기 묶어서 쓰세요. 자, 한국인들이 정원에 분수를 만들지 않은 이유. 한국인들이 정원에 분수를 만들지 않은 이유. 그런 심성은 이렇게 궁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려던 한국인의 심성이 반영된 궁전의 정원들. 자, 이와 달리, 자, 다른 애들도 나오죠.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은요, 등 이런 유럽 정원들. 그거 체크하시고, 주인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정원 첫 번째. 주인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정원 1. 자, 그래서 영주의 위세를 떨치려는 무대로 꾸며진 것 같은 느낌이 강해. 또한 중국의 이화원, 피서산장 등의 정원도 이와 비슷한. 그래서 요거 주인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정원 2. 주인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정원 2. 얘랑 비슷한 인상이래요. 멋지긴 하다. 자, 이런 비슷한 인상을 풍기고, 그러나 우리나라 궁원의 대표격인 창덕궁 후원을 보면요. 창덕궁 후원. 자, 요거를 보면 거기다 쓰세요. 창덕궁 후원은 거기다 왕의 권력이나 위세를 과시하려는 부분이 없음. 보세요. 왕의 권력이나 위세를 과시하려는 부분 없음.
자, 그래서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대요. 실제로 창덕궁 후원의 전체 짜임새를 보면 10만여 평의 정원이 온통 산지와 구릉은 언덕이야. 언덕으로 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인공적으로 꾸며진 정사는요, 40여 동에 걸쳐 1,000평에 불과해요. 아주 조그만 거. 정사가 점유하는 그 공간, 그 영역은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나마 그 규모가 작아서 주합로와 영화당을 제외한 대다수의 건물들은 우거진 숲속에 보일 듯 말 듯 묻혀져 있대. 건물이 있기는 한데 숲에 가려서 안 보인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창덕궁 후원에는요. 그 창덕궁 후원 체크하시고, 이 창덕궁 후원 거기다 옆에 뭐라고 써야 돼? 인공적인 공간이 적고 자연 속에 묻혀 있어. 인공적인 공간이 적고 자연 속에 묻혀 있어. 자, 그래서 그 다음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넘어 동화, 합체한 경지다. 그래서 여기 묶어서 뭐라고 써? 한국정원의 특징 2. 한국정원의 특징 2. 한국정원 특징 2. 자, 이러한 자연에 동화된 이런 동화의 경지, 이거는 창덕궁 후원은 물론이고 다른 궁원에서도 마찬가지래요. 여기까지 끊고 자 씁니다. 한국정원의 특징 2. 한국정원의 특징 2. 하고 땡땡 인공과 자연이 동화된 궁원. 인공과 자연이 동화된 궁원. 딱 봐도 다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 3 체크하시고 거기 첫 번째 문장. 우리나라의 궁중정원은 상록수보다는 화렵수가 대부분이래요. 자, 요게 또한 우리나라 정원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상록수랑 화렵수 왜? 그치? 한국정원의 특징 세 번째. 어떻게 요걸 갖다 썼는지 볼게요. 넘어가시오. 넘어가란 말이오. 그 다음 자, 이 점도 그냥 지나쳐 볼 일이 아닌 게 상록수는 늘 푸른 아이죠. 그쵸? 그래서 상록수는 겨울에도 푸르러서 계절 변화에 무감각한 나무예요. 자, 이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요, 상록수를 즐겨 정원수로 채택을 했어요. 이거는 뭐야? 그치, 한국과 대조적이야. 한국과 대조 화살표 알죠? 우리는 화렵수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계절의 순환에 따라 봐봐요. 봄이면 꽃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진다는 사실. 요거는 뭐야? 요게 자연의 섭리죠. 자연의 섭리. 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이고 섭리 아니더냐. 우리 조상들은요, 출치죠. 계절의 변화 또한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화렵수를 썼다 이거지. 거기다 줄쳐서 써요. 화렵수를 정원수로 채택한 이유. 화렵수를 정원수로 채택한 이유. 그래서 정원수로 심지 않았다. 계절의 리듬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인간은 다만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자, 그래서 정원수는 화렵수가 주종이고요. 거기에 소나무나 측백나무, 요거 두 개가 이제 상록수거든요. 요것만 약간, 많이 아니고 약간 심어서 운치만 아주 고상하게, 우아하게. 운치라는 건 고상한 멋, 우아한 멋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운치를 돋우기 위해서 약간 섞어줬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끊으시고. 그래서 여기 정리합니다. 한국정원의 특징 세 번째, 한국정원의 특징 3. 화렵수가 주종을 이루는 궁원. 화렵수가 주종을 이루는 궁원. 화렵수 주종을 이루는 궁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상 끝났고 여기서부터 이제 끝부분. 자,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은요, 자연경관을 주로 삼았고 인공경관을 종의 위치에 두었다. 묶어서 쓰셔야죠.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모습.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모습 하고 화살표 자연 그대로의 모습 중시.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모습 화살표 자연 그대로의 모습 중시. 자, 이러한 정원 조성의 배경에는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관념. 요거 1. 그 다음 지나친 기교와 인위를 싫어하는 한국인의 선천적 대의. 요거 동그라미 2. 두 개 묶어서 쓰세요. 한국식 정원 조성의 이유. 한국식 정원 조성의 이유 두 가지. 한국식 정원 조성의 이유 두 가지. 자, 요게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의 리듬을 말없이 느끼고 수용하면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체득된 자연 친화적 성정, 우리의 요런 성적, 성향에서 나온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요걸 묶어서 써야지 뭐라고. 한국의 정원에 반영된
한국의 정원에 반영된 한국인의 본성. 한국 정원에 반영된 한국인의 본성. 했죠? 거기까지 끊으시고 이제 마무리. 한국인의 자연 친화적인 성정이 반영된 한국인의 자연 친화적인 성정이 반영된 한국 정원. 한국인 자연 친화적 성정이 반영된 한국 정원. 우와, 내용이 의외로 기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학습 활동하면서 여기서 나온 대단원이랑 연결된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자,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에서 자연과 인공은 어떤 관계냐? 자연, 인공 써야죠.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에서 자연은 주인할 때 주, 인공은 종의 위치에 있었다. 썼죠?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에서 자연은 주, 인공은 종의 위치에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정원 조성 방식은 우리나라의 어떤 면을 보여주냐? 아까 뭐라 그랬어? 자연 친화적인 성정이라고 그랬잖아. 그거 쓰면 되거든요. 쓰세요.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 조성 방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연 친화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연 친화적 면모 보여줌. 됐죠? 두 번째, 자신이 읽기 전에 했던 활동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 내용 정리하래요. 간단하게 예문을 한번 써볼까? 자, 예측하기부터 먼저 보면 우리나라의 정원에 대한 내용을 그릴 거야. 거기다 하나 더. 제목에서 쓰세요.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제목에서 선비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제목에서 선비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사람들과 관련 지어서 정원을 설명했을 것 같아. 이거죠. 제목에서 선비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사람들과 관련 지어서 정원을 설명했을 것 같다. 예측하기로 볼 수 있는 거. 됐죠? 그 다음 배경 지식 활성화한 거. 정원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야 랑. 그 다음 아까 작가가 허균이었잖아. 그 홍길동전 허균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자, 거기다 쓰세요. 글쓴이가 허균인데 이 글은 고전 작품이 아니니까 홍길동전의 작가는 아닌 것 같다. 요게 이제 배경지식 활성화한 거다. 이해되지? 글쓴이가 허균인데 이 글은 고전 작품이 아니므로 홍길동전의 작가는 아닌 것 같다. 그 다음 읽기 목적과 관심 영역의 구체화한 게 어떤 게 예문이 있냐면 쓰세요. 우리나라의 정원을 선비와 어떻게 관련지어 이야기하는지에 주목해야겠다. 우리나라의 정원을 선비와 어떻게 관련지어 이야기하는지에 주목해야겠다. 하셨어요? 그 다음 목표학습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읽기 중이에요. 자신이 읽기 중에 한 활동을 떠올리면서 답하는 건데요. 자, 알고 있었던 거. 우리나라 자연환경은 아름답다. 간단하게 쓸까? 거기 아래다가 정원을 꾸미는 사람의 가치관이 거기다 쓰세요. 정원을 꾸미는 사람의 가치관이 정원 조성 방식에 반영될 수 있다. 정원을 꾸미는 사람의 가치관이 정원 조성 방식에 반영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거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정리합시다. 자, 우리나라의 궁원은 주로 화렵수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궁원은 주로 화렵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정원에는 다른 나라의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수가 없다. 특이하죠. 우리나라의 정원에는 다른 나라의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글의 중심 생각을 명료화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자신이 파악한 내용 정리하는 건데요. 핵심어는 자연, 인공 하나 더 있어. 그치? 자연 친화적 성정 했죠? 자연 친화적 성정. 핵심 문장은요. 두 가지 정리할까요? 첫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은 자연 경관을 주로 삼고 인공 경관을 종의 위치에 두었다. 요 문장이랑요. 기억나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은 자연 경관을 주로 삼고 인공 경관을 종의 위치에 두었다. 요거 하나랑 그 다음
두 번째,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의 리듬을 말없이 느끼고 수용하면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체득된 자연 친화적 성정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요게 또 중요한 문장이지.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의 리듬을 말없이 느끼고 수용하면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체득된 자연 친화적 성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핵심 문장을 바탕으로 이제 중심 생각을 정리를 하면, 자, 여기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연 친화적인 성정이 반영되어 자연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그 다음 3번 문제. 그래서 글쓴이는 우리나라 자연 친화적인 조성 방식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씁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원의 특징을 설명한 부분, 즉 왕의 권력이나 위세를 과시하려는 부분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원의 특징을 설명한 부분, 즉 왕의 권력이나 위세를 과시하려는 부분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나라 정원에 대한 글쓴이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따라서 글쓴이는 우리나라의 자연 친화적인 정원 조성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목표학습 구조 정리하는 겁니다. 자, 다음을 통해 구조 정리하고요. 이걸 전체에 대한 의미 구성하는 시간. 소세원 나왔고요. 그치? 부용동 정원. 그 다음에 여기는 거기다 쓰세요. 한국 우리나라로 쓰죠. 우리나라의 자연 친화적인 조언 방식. 쓰시고, 그래서 중국의 인공적인 조언 방식이랑 대조적이었죠. 한국의 정원은 궁원의 정원수로 화렵수를 주로 택한 거. 그치, 여기다 쓰세요. 정원수로 상록수를 선택하는 중국 and 일본. 했죠? 정원수로 상록수 선택하는 중국과 일본. 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건 창덕궁 후원이었죠. 창덕궁 후원 인공물은 자연과 동화되도록 했다. 그래서 이건 유럽의 정원이랑 거기다 쓰세요. 인위적으로 꾸며진 유럽의 정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 내용, 구성의 적절성, 그리고 세 번째 글쓴이의 관점, 요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는 건데요. 각각 따로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거기 전반적 내용, 구성의 적절성, 글쓴이의 관점 각각 쓰세요. 전반적인 내용부터 먼저. 자, 거기다 써요.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며 흥미를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례를 지금 드는 거야. 전반적 내용 면에서 평가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며 흥미를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그 다음 구성의 적절성 체크하시고, 구성의 적절성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특징을 다른 나라의 정원과 비교 대조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 특징을 다른 나라의 정원과 비교 대조하고 사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구성인데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의 특징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구성이다. 사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구성인데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의 특징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구성이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글쓴이의 관점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연 친화적 성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연 친화적인 성종으로 인해 정원 조성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른 요소들은 더 없는지 찾아봐야겠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연 친화적 성종으로 인해 정원 조성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른 요소들은 더 없는지 찾아봐야겠다. 됐죠? 그 다음 요 읽기 습관 점검해 볼 때요. 그걸 잘 보세요. 읽기 전에 예측, 배경지식, 요거 관심 영역, 구체어 기억나시죠? 읽기 중에서 중심 생각 명료와 추론 기억나죠? 읽기 후에 글 전체에 대한 의미 구성, 목적에 대한 성취도 평가, 읽기 결과 적용 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연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됐죠? 그걸로 평가해 보라는 뜻이고요. 자, 마지막 어휘력 높이기 나와 있네요. 이것도 간단하게 답만 체크. 첫 번째 분경, 두 번째 경물, 세 번째 발원, 그 다음 마지막 천해, 그리고 인공, 또 하나 수모, 그리고 마지막에 3번 암괴, 그리고 연모. 이 정도면 어휘 정리되셨죠? 두 번째 단원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고생하셨어요.